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2월 26일 기해 첫 번째 기사. 1409년 명형락 7년 민무구 민무질에게 경작할 토지를 주도록 강원도 풍해도 도관찰사에게 전지하다. 듣건대 민무질이 남의 집에 기숙하여 과객과 갖고 경작하는 땅도 능력치 못하다고 하니 민무질이 우거하는 집 주인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고 또 전지를 주어 농사를 짓도록 하라. 또 풍해도 도관찰사에게 전지하였다. 민무구에게 경작할 만한 전지를 주라. 또 민무구와 민무질의 서울에 있는 집을 헐어서 그 제목과 기와로 동평관과 서평관을 짓고 그 값을 주도록 명하였다. 동평관과 서평관은 조선시대 초엽에 일본 사신을 접대하기 위하여 마련한 두 개의 관사. 처음에 일본의 왜구에 대하여 회유 정책을 취하여 수많은 외객에게 왕래하였기 때문에 동서평관 둘을 두었으나 세종 때의 왜구가 어느 정도 진압되어 국가의 지출을 막기 위해 외사의 왕래를 억제하게 되자 서평관은 폐하고 동평관만 남겨두었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2월 2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황제의 북경 순행을 할애하기 위해 청평군 200강 등을 형사에 보내다. 좌군 독지 촌제 채경을 명나라 서울에 보냈다. 황제가 북경을 순행함을 할애하기 위함이었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친이 문소전의 제사친이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1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궁원에 뽕나무를 심도록 명하다. 성주의 공상 제도를 본던 것이다. 성주는 주나라 성왕 때 주공단이 나급에다 서울을 정하던 시대고, 공상은 천자와 제우의 상전. 옛날 천자와 제우는 공상과 잠실을 가지고 있어서 공실의 부인들은 반드시 공상의 뽕나무를 심어 잠실에서 누에를 쳐서 옷감을 짜는 일을 의무적으로 하였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2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종묘의 남쪽에 가산을 더 높이 쌓다. 정축하였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아내의 병을 핑계하고 성주 목사를 사임한 전 행조참이 이지직을 유배에 보내다. 처음에 이지직은 성주 목사를 삼았었는데 이지직이 아내의 병을 핑계하여 면직을 청하였으므로 임금이 사헌부로 하여금 영구를 핑계하여 사임한 죄를 행문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3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사헌부 감찰과 시비한 전 지성주사 김점을 양성으로 유배 보내다. 김점이 어두운 밤에 감찰 안종념을 만났는데 길을 비키지 않고 가므로 안종념이 김점의 종을 붙잡게 하니 김점이 성난 목소리를 꾸짖고 욕하였으므로 사헌부에서 그 죄를 청한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3일 병호 세 번째 기사. 개성 유사의 건으로 한양천도 이후 금했던 개성의 장을 다시 열기로 하다. 유사에서 상언하였다. 구도의 백성들은 공상이 섞여 살기 때문에 그 있고 없는 것을 서로 교환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도읍을 옮긴 이후로 시사를 여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미국을 가지고 잡물을 무역하는 것이 전혀 없고 부자 상인과 노련한 장사치들이 돈과 곡식을 많이 쌓아두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거나 뒷거래로 매매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쌀값이 뛰어오르고 귀하기 때문에 인구가 날마다 주로 열이가 쓸쓸하오니 중국 사신이 오고 가는데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부자 상인과 큰 장사치로서 옮기려 들지 않는 자만 강제로 신도로 이사하게 하고 그 외에는 각각 시사를 열게 하여 무역을 편리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시사는 저자를 말한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4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병조 2조 판서 및 의정부 찬성사 사헌부 관리들의 임사 이동. 이천우를 병조 판서로, 유영을 2조 판서로, 만재를 의정부 찬성사로, 이규령을 참천 의정부사로, 김사문, 김이남을 사헌부 장령으로, 조서로 임인산을 지평으로, 어병갑을 사관원 저하정원으로 삼았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4일 정미 두 번째 기사 말의 사육 상태를 고찰 나온 사복식 관원을 욕보인 초론부사 송극첨에게 장 100대를 치다. 나라의 제도에 가을과 겨울을 당하면 여러 목장의 여위고 병든 말을 골라서 주군에 나누어 주어 기르게 하고 매양 사복시 관원을 보내어 고찰하게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사복시 부정 정종성이 철원에 이르러 말이 여위고 파리하다고 하여 말을 먹인 자에게 장을 때리려고 하니 송극첨이 사물을 벗고 관대를 풀어 땅에 집어던지고 성난 목소리로 만약 장리에게 죄 주려거든 나에게 죄를 가함이 마땅하다 하고 또 곤장을 잡은 자를 꾸짖어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다. 정종성이 돌아와서 아뢰니 송극첨을 잡아오도록 명하여 순금사에 내리고 제서 유위유례로 논제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6일 기후 첫 번째 기사 비와 눈이 내리고 저녁에는 우박과 함께 큰 바람이 불었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6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일본의 지좌전이 사람을 보내 예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6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충청도의 기민을 구제하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1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개성 유사에 거둥하다. 세자와 대성 형조 간원 각 1인씩 호종하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1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딸이 지는 처녀로 중국에 간 임천년의 아내에게 쌀과 콩 30석을 하사하다. 임천년이 그 아내를 버린 지 오래되었었는데 그의 딸 소생 딸이 중국 조정에 입조하였기 때문에 다시 결합하였다. 그 딸이 정비전에 하직을 구하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처백에 어미가 있으니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임금이 듣고 불쌍히 여긴 까닭에 이러한 하사가 있었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1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전라 충청 풍해도 등에 표류해 온 중국배를 후하게 위로하고 돌려보내다. 중국배 네 척이 표류하여 연변겨울에 이르렀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위로해 보냈다. 명나라 진남이 후소 백호 유기 등 사민과 기군 117명이 바람에 표류하여 전라도 옥구에 이르렀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길을 잃어서 상륙하였다고 하니 관찰사 이윤향이 계문하였다. 또 지위 손귀 천호 장이 등의 배 두 척이 표류하여 충청도 순성진에 닿았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황제의 성지를 받들어 작은 총병관 병강백 등이 산동, 요동, 유도 등지에 가서 순행하여 외적을 잡고 있었는데 녹수양에서 포구를 만나 각각 배의 독과 키를 잃고 표류하다가 갈 길을 잃고 이곳에 이르렀다고 하니 도관찰사 유정현이 계문하였다. 모두 배를 수리할 물건을 후히 주게 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 세 척의 배가 순풍을 만나 돛을 달고 돌아갔다. 또 절강 영파위 후소 백호 서진이 기군 55명을 거느리고 표류하여 풍해도 풍주에 이르렀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북경으로 양식을 운반하다가 녹수대양에서 사나운 폭풍을 만나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도관찰사에게 명하여 먹을 양식을 후히 주고 포마와 강미역을 주어 평양의 길을 경유하여 요동으로 보내고 사여본 부사 최운을 호송관으로 삼았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12일 을미우 첫 번째 기사 그가가 개성 유사에 도착하다. 금교 한성윤 강문진 임광희 등이 상알하니 각각 쌀 10석을 하사하였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13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재령에 나아가 한식제를 행하고 유사에 머물렀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14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항복한 외인 구육에게 쌀과 콩을 10석을 하사하였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15일 무오 첫 번째 기사 경상도 도관찰사 이원이 태조의 진용을 받들고 계림으로 돌아가다. 각사의 일원이 숭례문 밖까지 지송하였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16일 기미 첫 번째 기사 황궁하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16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정강원도 도관찰사 김이음의 졸기.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16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상선이라고 주장하는 외선 두 척을 잡다. 병마 도절제사 윤자당이 모두 죽이다. 경상도 수군 첨절제사 김을루가 외선 두 척을 잡았는데 병마 도절제사 윤자당이 모두 죽였다. 외선 두 척이 경상도 국정도에 이르렀을 때 김을루가 잡았는데 외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도둑질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역하러 왔다고 하였다. 곧 종정무가 발급한 행장 두 장을 보였는데 그 주인을 밝히기 어려워서 윤자당이 억류하여 놓고 치게 하였다. 잡은 외인 20인의 배 안에 실은 것이 모두 중국 물건이고 또 대명 정해위의 인신이 있으니 실로 이들은 도둑질하는 왜구입니다. 사세가 반드시 도망쳐 갈 것이니 모두 죽이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상선인지 적선인지 분변하기를 기다린 뒤에 처치하라 하였는데 명령이 이르지 아니하여 외인이 과연 틈을 타서 도망해 가므로 이를 잡아서 모두 죽였다. 임금이 듣고 황제가 일찍이 명하기를 외인이 중국 변경을 침략하고 조선으로 향하여 돌아가니 미리 준비하여 잡으라 하였는데 이제 빼앗은 병기를 천자에게 바치는 것이 옳겠다 하니 대신들이 말하기를 중국에서 만약 말하기를 외놈은 또한 너희들도 미워하는 터이니 우리가 주사를 보내어 칠 것이니 너희도 이를 도우라고 한다면 장차 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였으므로 논의가 드디어 정지되었다. 행장 일종의 여행 증명서이고 주사는 수군을 말한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16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세자에게 활쏘기를 익히도록 명하다. 우빈객 이내와 간관 등이 그 옳지 못함을 진술하니 임금이 옛사람이 이르기를 활 쏘는 것으로 덕을 알아본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그 재주를 겨루는 것이 군자의 도라 하였으니 활 쏘는 것은 진시로 패할 수 없다 하였다. 필선 민설이 등이 다시 아뢰기를 세자가 학문과 활쏘기를 아울러 한다면 장차 학문을 패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원컨대 명령까지 학문을 배우는 데만 전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황희에게 이르기를 옛부터 임금이 굳세고 용감하면 능히 아래 사람을 제압할 수 있었고 온유하고 나약하면 실패함이 많았다. 무릇 활 쏘는 것과 말 달리는 것은 굳세고 용감한 기질을 키우는 것이다. 지금 세자로 하여금 무사를 익히게 하는 것이 도리에 어떠하겠는가 하니 황해가 대답하였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학문의 정진함이 마땅할까 합니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16일 기미 다섯 번째 기사 도관찰사의 요청으로 강원도의 기민을 구제하다. 도관찰사가 상언하기를 굶주린 백성이 도토리를 주어 연명하는데 도토리가 이미 다 없어졌고 이창에 저장한 곡식도 구제하기가 부족합니다. 원컨대 국고의 곡식을 내어 흉년을 구제하고 농사를 권장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16일 기미 여섯 번째 기사 공순공 군 이방번의 아내 왕씨에게 쌀과 콩을 30석을 하사하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1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상부에서 세포전 문묘별향 여자의 의복제도 등에 관한 시물을 올리다. 두어 조목을 올렸다. 1.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하고 조세를 정하여 손실법을 밝게 하니 조세를 적게 거두고 민생을 후하게 한다고 이를 만합니다. 오로지 세포전만은 이러한 법을 행하지 아니하여 시절이 풍년이 들거나 흉년이 들어도 거두는 데는 느리거나 줄이는 것이 없습니다. 가령 10결의 땅에 손재가 반분에 이르는데도 세는 원수대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법령이 고르게 행해지지 못하고 혜택이 고르게 미치지 못하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세포전을 한결같이 녹전의 제수에 따라 수송급손하여 전제가 널리 행해지고 혜택이 골고루 베풀어지게 할 것입니다. 1. 우리 동방의 예악 경전과 전작 문물이 중국과 견주어 부끄러울 바가 없는 것은 비록 기자의 교화에 근본을 두지만 또한 도덕과 문장을 갖춘 신하가 치도를 널리 펴고 왕하를 도운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방의 문신 가운데 선교에 공이 있고 치도에 도움이 있는 이는 문묘에 배양하도록 하여 포장하고
존속하는 언전을 보였으니 문창후, 최치원, 설총과 안향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이후로부터 우리 조정에 이르기까지 문신 가운데 도덕과 공업이 어찌 안양 설청보다 뭐 앞서는 이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도 배양하는 이가 없는 것은 하나의 혐의입니다. 원컨대 도당에 명하여 전조에서 아조에 이르기까지 문신 가운데 문묘에 배양할 만한 일을 들 추어내어 배양하는 예를 행하여 후세의 법을 남기소서. 1. 우리나라의 전장 문물이 모두 중국의 제도에 따르지만 여자의 의복 제도만 아직도 구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니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구제에 따라 적당하게 상정하여 그 참남한 것은 없애고 사치스러운 것은 깎아서 등급과 상하의 명분을 분별하게 함이 옳습니다. 우리나라 여자의 의복 가운데 존귀한 것은 오금과 임모입니다. 그러나 주부와 종비의 상하가 모두 흑나무와 백초군을 사용하니 값이 비싸 재발을 허비하게 될 뿐 아니라 존귀한 이와 비천한 이가 서로 섞이게 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대소부녀와 종비의 의복은 오군을 입지 못하게 하고 그 임모는 저포만 쓰고 나초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그 모첨의 장단도 주부의 임모와 같지 아니하게 하면 시장의 값도 줄어들고 상하의 분별도 있을 것입니다. 1. 백성 가운데 토목의 역사에 죽는 자가 간혹 있는데 수령이 감사와 도당에 보고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역시키는 자가 그 괴로움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감독하는 자가 그 죽음을 알지 못하여 도당에서는 계문하지 못하고 전하께서는 이를 알지 못하십니다. 문왕이 선민을 자식같이 돌보았다는 뜻에 의따하며 이윤이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불행함이 있으면 자기가 구렁텅이 속에 밀어넣은 것처럼 생각하던 마음에 또 어떠하겠습니까? 원컨대 이제부터 외방은 갑사가 경중은 제조가 명심하고 그 역사를 고찰하여 모간 관하에 병들어 죽은 자가 몇 사람, 굶어 죽은 자가 몇 사람, 나무와 돌에 눌려 죽은 자가 몇 사람, 나루를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은 자가 몇 사람인가를 명백하게 일일이 기록하여 도당에 전달 보고하게 하고 도당에서는 곧 계본을 올려서 사망자를 많이 낸 경우에는 그 감독한 관원을 죄주고 그 사망자의 집에 우대하여 구휼하면 이것 또한 인정의 일단입니다. 1. 대소 인원과 동양 승도들이 각도 각 고을의 진성을 받아 각사에 바치는 공물을 스스로 준비하여 선납하고 체지를 받아 그 고을로 내려와 가서 값을 배로 징수함으로 백성들을 침해함이 심합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위와 같이 스스로 준비하여 선납하는 자를 일절 금단하여 그 폐단을 없애도록 하소서.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의정부에서 한결같이 장내에서 말한 대로 시행할 것을 의결하였으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포전은 일반 민호에 대해서 토지의 결수에 따라 부과하는 포이다. 체지는 증서이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19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사헌 장령 김이남 등이 사헌 집익 현맹인이 지사관으로 있을 때의 잘못을 들어 탄핵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집이 현맹인이 지사관을 맡고 있을 때 사관 유겸과 더불어 죄함을 그 죄가 아닌 것으로 탄핵하였습니다. 본부에서 장무 헌납을 탄핵함에 미쳐 그 까닭을 모르니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하고 본부에서 이미 행한 공사를 채택하여 애매하게 계문하였으니 그 죄를 다스리도록 청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유겸 등이 죄함을 탄핵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작은 일을 가지고 대간을 파면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아니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20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보덕, 병계량 등이 세자에게 활쏘기를 가르치는 것이 이르다고 가나다. 윤허 않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2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유용생 등을 호조판서로 하는 등 인사이동 대호군에 임명된 전보에게 진법 훈련을 지시하다. 유용생을 호조판서로 장사기를 참찬의정부사로 김노를 지의정부사로 유산우를 사헌부 지비로 전보로 호용시 위사 대호군으로 삼았다. 임금이 전보에게 이르기를 덕근이 정도전이 진법을 연습할 때 너가 사마가 되었다고 하니 지금도 진법을 잊지 아니하였겠지 하니 전보가 대답하기를 신이 스스로 능한 것이 아니고 신은 다만 진법에 의하여 행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삼군 갑사의 응량위 별시위 그리고 좌우의 인물들에게 진법을 훈련시켜
좌작 진퇴의 절차를 알게 하려고 하니 너가 그것을 가르치도록 하라.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22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전 판원 주 목사 우희열이 제언을 쌓기를 거니 시행에 들어가다. 1. 만약 크게 가무는 해에 다만 비가 오기만을 바라고 저수의 준비가 없이 가만히 앉아서 논밭이 말라 들어가는 것을 보다가 농사를 실패한다면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적당한 곳을 골라 제언을 많이 쌓아 관계에 이바지하고 겸하여 고기를 기려서 국용에 대비하게 하소서. 1. 국영과 승천부의 등처에 제언은 중방에서 매년 춘추로 수축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이 예에 의하여 3군으로 하여금 각각 저수지에 하나씩 쌓게 하면 반드시 그 모두 앞을 다투어 공사에 나아가서 며칠이 안 되어 이룩될 것입니다. 1. 중군과 사제감에서 저수지 하나를 쌓아서 고기를 길러서 공상에 이바지하게 하고 자군과 전농시에서 저수지 하나를 쌓아서 고기를 길러서 제사에 이바지하게 하고 우군에서 예빈시에서 저수지 하나를 쌓아서 고기를 길러서 빈객을 대접하게 하소서. 1. 저수지를 만드는 데는 반드시 길하고 흉한 곳이 있으니 빌건대에서 온간이에 명하여 지리를 보아 땅을 파서 둑을 쌓게 하소서. 1. 제언을 쌓는 것은 한지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니 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도감을 세워 땅을 파서 둑을 쌓게 하고 겸하여 고기를 길러서 빈객의 때 아닌 수요에 대비하게 하여 민폐를 없애도록 하소서. 엎드려 바라건대 백성이 전지를 경작하는 시기가 이르기 전에 두세 곳을 쌓게 하여 만약 미치지 못하면 또 추수하기를 기다려서 다시 쌓게 하소서. 그 도감은 비록 역사가 끝나더라도 혁파하지 말고 봄, 가을로 돌아다니면서 수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서운관에 명하여 땅을 골라서 아르게 하고 우희열을 제조로 삼도록 명하였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22일 을축 두 번째 기사 병서 습독 제도와 진도 훈도관을 임명하다. 병서 습독 제조를 두어 전 유후 유관, 전 형조판서 이행, 전 공안부 윤, 정이오를 임명하고 대호군 전보, 호군 견연, 행사직 이각을 진도 훈도관으로 삼았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23일 병의 첫 번째 기사 정윤 이군의 졸기 예조에서 아뢰었다. 이전에 원윤과 정윤의 국장은 종친의 하등례를 써서 정조가 없었으니 정례가 미비합니다. 빌건대 지금부터 원윤과 정윤이 졸할 때에도 3일 동안 정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군은 이천우의 아들이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2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영흥부에 눈이 석자나 내려 나무가지가 부러졌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25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중신과 공신들로 훌륭한 도제조 및 병서 강토 총재를 임명하는 등의 무력 정강 의지를 보이다. 하이윤 조영무를 훌륭한 도조제로 삼고 평양군 조대림, 한평군 조위원, 곡상군 연사종, 중군 총재, 이간 좌군 총재, 성발도 우군 총재 조질, 전 동지 총재 이승간을 병서 강토 총재로 삼았다. 임금이 일찍이 계사하는 재상과 대관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무비에 대하여 매우 염려하는 바이다. 군사를 맡은 총재와 후일에 군사를 맡을 만한 자는 모두 병서를 읽고 진도를 익히게 함이 어떠할까 하고 또 말하기를 사람이 법을 범하는 바가 있어 현관이 죄를 논하는 때에 만약 공신과 그 자제 현임 조관과 그 자손이라면 비록 중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의례 가벼운 법을 따르고 세력이 없는 사람에 이르렀으니 일일이 범한 죄를 죄대로 벌을 받으니 이것이 어찌 천심에 합하겠는가 하고 또 우사간 이종선에게 이르기를 문과 문은 한쪽을 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세자로 하여금 활쏘기를 일으키게 하였는데 너희들이 모두 옳지 못하다고 하므로 내가 이미 그만두었다 하였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25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세자에게 글 읽는 것을 먼저 강한 뒤에 활쏘기를 익히게 하다. 임금이 세자에게 이르기를 내가 마땅히 너의 글 읽는 바를 강한 뒤에 활쏘기를 익히게 하겠다 하고 인하여 대학 연의를 강론하니 세자가 능히 다 대답하지 못하였다.
태종 7육 17권 태종 9년 3월 2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하정사 김노가 기록해 온 황제의 북경 순행을 알리는 조서와 칙서. 하정사 김노와 부사 유기가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왔다. 조칙 2통을 기록해 가지고 왔는데 그 하나는 이러하였다. 영락 6년 8월 11일 조서에 이르기를 성주는 낙양을 건설하여 비로소 두 왕도를 열었고 유우는 백성에게 부지런하고 더욱이 순성을 중하게 여겼다. 짐이 천하에 군림하여 공경이 떳떳한 전장에 따라 통어하던 처음에 이미 순천부를 올려서 복경으로 삼았다. 지금 사회가 평안하고 국가에 일이 없으니 지방을 순성할 때이다. 장차 명년 2월에 북경을 순행하려 하여 황태자에게 감국을 명령하였다. 짐이 경과하는 곳에는 친왕이 왕성만 떠나서 영접하고 군민과 문관리들은 경내에서 조연할 것이요 경과하는 곳이 아니면 지경을 나오지 말라. 도로에서의 일체 음식 공급의 비용은 모두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 백성을 번거롭게 하지 말고 제사에서는 또 진헌의 일로 인해 민중을 조요스럽게 하거나 수고롭게 하지 말라. 중회에 보고하여 모두 듣고 알게 하라. 그 하나는 이러하였다. 영락 7년 정초 1일 칙서에 이르기를 천하 문무 군신에게 효휴하노라. 짐이 생각하건대 군국의 돈은 백성을 근본으로 삼기 때문에 관사를 설치하고 직분을 나누어 어진 이를 고르고 능한 이를 등용하여 오직 백성을 편안케 하기만 희구할 뿐이다. 신하가 되어 능히 임금을 못 받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미루어 생하면 이 천하의 백성이 모두 그 살바를 얻을 것이다. 지금 문무군신은 국가의 위임을 받았으니 마땅히 절일을 가지고 행실을 가다듬어 정성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라.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오로지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데 힘쓸 것이요 군사를 다스리는 자는 오직 군사를 불쌍히 여기는데 힘써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자를 보살피고 수고롭고 근면함을 못받아 이들을 위하여 해로운 것을 없애고 이로운 것을 일으키라. 근본을 힘쓰고 직업에 진력하며 효제 충신하여 임금을 높이고 윗사람을 친히하며 예의를 돈독히 행하여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게 가르쳐서 길이 태평한 복을 누리도록 하라. 근자의 북경을 건설하면 국가의 대사이므로 부득이 군민을 근로시키니 너희는 마땅히 무휴를 가하고 타목하게 하여 곤고를 더하지 말라. 무릇 관직의 녹이 모두 백성에게서 나오고 무관의 공이 실상 군졸과 함께 하는 것이니 능히 어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미루어서 근본을 보답하는 뜻에 힘쓸 것이다. 만약 은혜에 보답하기를 도모할 줄을 모르고 또 전처럼 침해하면 국법이 용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귀신이 장차 앙화를 줄 것이다. 악한 자는 화를 주고 선한 자는 복을 주는 것도 천도가 밝고 상벌이 지극히 공평한 국법이 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백성을 편안히 하는 공효를 이루도록 힘써 짐의 정성된 마음에 부응토록 하라. 그러므로 치규하는 바이다. 유유우는 순임금이고 순성은 순행사찰이고 순천부는 명나라 초기 북경 일대를 통치하기 위해 설치했던 관부로 태종 영락제 때 이때 순천부를 북경으로 삼아 서울을 금능에서 이곳으로 옮기고 저 유명한 자금성을 축조하였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26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외적에게 붙잡혔다가 도망한 이주장 등을 명해서 김노편에 돌려보내다. 중국 조정에서 봉구사람 이주장 등 8명을 돌려보냈다. 이주장 등은 외적에게 사로잡혀 명나라 성산 위에 이르렀다가 도망하여 육지로 올라갔었는데 황제가 명하여 신문하고 이복과 노자를 주어 김노 등으로 하여금 데리고 돌아가게 하였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26일 기사 세 번째 기사 광령루 앞에 못을 파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26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일봉 일기주 비주전에서 진위하고 예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26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사관원의 건의로 대간에 지어놓은 합의 아닌 소수 의견으로도 상소가 가능하도록 항식을 삼다. 상소의 대량은 이러하였다. 간간의 헌사는 임금의 이목입니다. 위로는 임금을 돕고 아래로는 백사를 규찰함으로 이를 의논하고 글장을 올릴 때 당하여 하나라도 화합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면
아니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먼저 제거한 뒤에야 감히 행할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충성된 말과 아름다운 계책이 하나인데 이것을 그러다고 하는 자가 많으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품고서 이를 펴지 못하면 미친 말과 망령된 의논을 하는 자가 많고 저지하는 자가 적으면 괴로움을 참고 배회하다가 감히 잘못을 바르지 못하게 되니 이것은 심히 국가의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다. 지나간 옛일을 상고해 보면 당나라 의사대부 이승가가 일찍이 여러 의사를 불러 꾸짖기를 요즘 의사가 정사를 논하면서 대부에게 자문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예인가 하니 소지충이 말하기를 고사에 대해 아내는 장관이 없다고 하였으니 의사는 인주의 이목이라 모두 어깨를 나란히 하여 임금을 섬기고 스스로 이를 탄핵할 수 있는 법인데 만약 먼저 대부에게 아랜다면 대부를 탄핵할 때는 누구에게 살할 것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고 하였고 또 송나라 인종이 하송을 추밀사로 삼으니 대간에서 그가 간사하다고 교장하여 논하였으나 임금이 살피지도 아니하고 급히 일어나자 중성 왕공진이 임금의 옷자락을 잡고 전후 18차례나 상소하여 파면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유는 매우 많아서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전조에 이르러서는 정은 이첨과 전백령 등 두 사람이 시중 이인님의 죄를 극론하였는데 또한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자를 전제한 뒤에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대간에서 이를 논의할 즈음에 계책을 물어서 모두 뜻이 같으면 말을 합하여 아래고 혹 3, 4인이 옳다고 하는데 1, 2인이 옳지 못하다고 하면 3, 4인이 그 일을 아래고 그 옳지 못하다고 한 자를 제거할 필요가 없으며 1, 2인이 옳다고 하는데 3, 4인이 옳지 못하다고 하면 1, 2인이 그 일을 아래고 그 옳지 못하다고 한 자를 혐의할 필요가 없게 하되 항식으로 정하도록 하소서. 만일 일의 옳고 그름을 살피지 아니하고 옛 패단을 그대로 따라서 반드시 억지로 굴복시켜서 그 불가하다고 하는 자를 전제하는 자는 중하게 그 죄를 논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26일 기사 6번째 기사 일본 하송포의 삼하수 윤군이 예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27일 경호 첫번째 기사 농사가 조금 나은 경상 전라도를 제외한 시위군의 번상을 정지하다. 각도에서 실롱한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29일 임신 첫번째 기사 강원도 평강 낭천 김화에 우박이 내리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3월 29일 임신 두번째 기사 강음현 토지 절급의 부정사건과 관리한 정구 성승인 이계공 등 전직관리를 구속하다. 전 판한성무사 정구 전 호조판사 성승인 전 집이 이계공 등을 순금사에 내리고 또 전 호조 정랑 성음 병조 정랑 원숙 전 호조 좌랑 민보문 호조 좌랑 김대현 전 현령 박지 전 소윤 최선 등을 가두었다. 이에 앞서 박지가 경찰관이 되어 강음현에서 양전하였는데 죽은 결성군 장담의 아내 신의 택주 이씨가 받은 땅은 기름지고 최선의 땅은 메말랐었다. 박지가 최선의 청탁으로 그 표를 서로 바꾸었으므로 호조에서 그대로 절겁하였었다. 이씨가 호조에 소송하였으나 땅을 찾지 못하니 신문고를 쳐서 신소하였다. 사헌부로 하여금 분변해 가리게 하였는데 오래도록 판결하지 못하다가 이때 이르러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정구와 성석인 등이 호조 판서로 있을 때 이를 바꾸어서 절겁한 죄를 논하고 아울러 박지가 사정을 낀 죄와 최선이 업무하여 남의 땅을 빼앗은 죄와 이계공이 대간으로서 이를 미루고 결단하지 않은 죄를 청하였다. 또 전라도 절제사도 도사 장안지와 상주 판관이 하형을 잡아가도록 명하였으니 원숙 장안지 하형도 그때 난관이었기 때문이었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1일 개유 첫번째 기사 친히 문소전의 제사 지내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1일 개유 두번째 기사 강음현 토지 부정사건으로 최선을 익주로 유배 보내고 박지에게는 장 70대를 때리다. 의영순금사에서 아래였다. 최선의 죄는 유례 정조가 없으므로 다른 사람이 전택을 침입 점거한 조문에 의거하여 장 80대와 독 2년에 해당하며
박쥐의 죄도 또한 정조가 없으므로 죄를 입은 전지의 곡식을 답험하는데 함께 공모하여 작패해서 관을 속이고 백성을 해친 조문에 의하여 장 100대를 때려 파직하고 소용하지 마소서. 임금이 또 말하였다. 최선의 죄는 법률대로 처단함이 마땅하나 나와 동갑이고 동맹한 옛 정의가 있으니 장 80대는 면제하는 것이 가하다. 박쥐의 죄상도 역시 장 한 대도 감할 수는 없으나 최선에게 이미 사사 은혜를 가하였으니 박쥐에게만 어찌 상류를 저종하겠느냐. 3등을 감함이 가하다. 임금이 또 말하였다. 장담의 아내는 나의 종매이니 세력을 말하면 진실로 두렵고 겁낼 만하다. 그러나 두 사람이 방자하게 행동하고 거리낌 없었으니 너무 심하지 않은가. 임금이 또 말하였다. 내가 두 사람의 죄를 처단할 것을 사책에 반드시 쓸 것이니 잘못 처단하지는 않을까? 장담의 아내는 바로 이원계의 딸이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1일 개유 세 번째 기사. 대신과 더불어 군사를 맡길 만한 자와 종족물을 초유하는 문제를 의논하다. 이문은 송정을 추천하고 이숙번은 정초를 추천하고 유양은 신녀를 추천하였다. 또 종정물을 초유한 일에 대해 의논하고 임금이 말하였다. 식견이 있는 선비를 보내 엿보게 함이 마땅하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강음현 토지부정사건 관련 정구 성성인 이계곤 원숙 등을 석방하다. 임금이 황희에게 일렀다. 정구와 성석이는 모두 스스로 지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재성으로서 호조의 장이 되어 이처럼 불의한 일을 듣고도 또 그대로 따라 행하였으니 이것은 재성의 본의가 아니다. 한사에서는 비록 작은 일이라도 덜 추워서 탄핵함이 마땅한데 박은의 무리는 다만 호조의 관리들만 불러서 말하였고 맹사성의 무리는 이관만 하여 고쳐 지급하게 하였으니 모두 죄를 줄만하다. 그러나 박은은 공신이고 맹사성은 일찍이 다른 죄를 받았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논하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이 계곡만 죄 줄 수 있겠는가. 장안지와 하형만이 편하니 임소에 있을 수 없으니 옥에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관은 관문을 보내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4월 2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조대림의 병권을 해소하자고 상소한 유사눌 등 대관들을 국문하여 유배 보내다. 집이 윤사누를 안악으로 장령 김사문을 진주로 지평조서로 창원으로 이민산을 양성으로 유배시키고 성균박사 주면에게 장 100대를 때렸다. 처음에 조서로가 예고라여 봉장을 2통 올렸는데 그 하나는 이러하였다. 엎드려 보건대 민무고 민무지를 불충한 죄는 일국의 신민이 다 같이 분개하는 바인데 전하께서 훈친의 예정을 생각하여 참아배지 못하고 외방에 거처하도록 하여 목숨을 보존하게 하였습니다. 저들은 개전하는 마음이 없어 빈객과 교결하여 분비를 만들어 흉계를 꾸미고 포악한 짓을 함부로 행하며 남의 전지를 빼앗고 남의 계집을 간통합니다. 대관에서 여러 번 봉장을 올려 그 죄를 바르기를 청하였으나 전하께서 부월의 형벌을 관대히 용서하여 잠시 변경 고을에 유배시키는 데 그치시고 물건의 하사를 여러 번 행하셨으니 죄를 다스리는 뜻에 어떠하겠습니까? 예전에 한나라 장제 때에는 두헌이 궁액의 세력을 믿고 심수공주의 토지를 빼앗았다가 발각되었는데 황제가 크게 노하여 두헌을 불러 간절히 책망하기를 나라에서 두헌을 버리는 것은 고추부서와 같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끝내 그 죄를 바르지 못하였다가 뒤에 두시가 권세를 전행하여 그의 부자 형제가 조정에 가득하여 조신의 높고 낮은 이들이 두헌에게 붙쫓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중상시 정중의 힘을 입어 의논을 전하고 두헌을 베었는데 사관이 말하기를 황제의 우유부단한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무릇 상갑수로 전지를 빼앗은 것은 그 죄가 작은 것이었으나 한 번 능히 바로잡지 못하여 간신히 끓이는 바가 없어서 마침내 권세를 마음대로 하고 방자한 짓을 함부로 하여 한의 왕실을 거의 전복할 뻔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천년 뒤에도 오히려 붕괴할 만인데 이제 민무고 민무지의 죄악은 가득 차고 넘쳐서 두원에게 비할 바가 아닙니다. 지금 배지 아니하면 장래의 화를 알 수 없습니다. 대개 법은 천하에 공평한 것이므로 사사리 로입할 수 없는 것이거늘 하물며 죄악이 차고 넘쳐서 일이 종사에 관계되는데 어찌하여 전하께서 사정을 쓸 수 있습니까? 무릇 신하가 되어 불충한 것을 토제하지 않으며 그 죄가 같으니 어찌 위태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소식이
말하기를 대간에서 말하는 바는 천하의 공의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공의가 찬성하는 바는 대간도 찬성하고 공의가 반대하는 바는 대간도 반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대의로 결단하여 민무고 민무지를 법에 의해 처치하여 길이 후세에 남길 법으로 삼으소서. 그 둘째는 이러하였다. 군사는 국가의 대사이고 장수는 사람의 생명을 맡는 것이므로 그 골라쓰기를 중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충성하고 근신하며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를 골라서 장수를 삼은 것은 고금을 통한 의리입니다. 엎드려 보건대 평양군 조대림은 의관의 자대로서 부귀 속에 생장하여 어려서 일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학문도 별로 없어서 이에 따라 잘 움직이고 위협하면서 쉽게 겁냅니다. 이리하여 목이 내에 가느니 한번 들어가자 그 술적에 빠지는 줄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친히 보신 바입니다. 신등은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우선 그에게 군사의 일을 내놓게 하고 그로 하여금 정신을 수양하고 학문에 힘쓰도록 하여 스스로 새 사람 되기를 기다려서 또 늦지 아니할 것입니다. 신등이 천총을 번거롭게 하여 미치고 우미한 말을 감히 올리오니 성감께서 유의하시기 바라옵니다. 임금이 읽어보다가 조대림의 논한 일에 이르러 진노하며 조수로로 하여금 자문에 청가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튿날 유산울, 김사문, 조수로, 이민산 등을 순금사에 내렸다. 임금이 사헌부의 상소를 다시 읽어보고 말하였다. 민무구와 민무질은 나도 죄가 없다고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내가 독단한 것이 아니라 조정에서 동의한 것이다. 평양군의 일은 평양군 혼자만이 아니라 나와 안성군도 목인의 술책에 빠졌던 것이다. 그때 순금사의 죄인들이 조대림과 목인에게 빙문하도록 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도 또한 목인의 술책에 빠진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말하기를 왕자는 병권을 잡지 못한다고 하니 효령과 충령은 장차 세자에게 기식할 것이다. 부마 청평군은 상당군의 동생인지라 남에게 끌임을 받고 있다. 길천군은 나이가 어리므로 내가 평양군에게 병권을 잡게 한 것은 공시를 굳건히 하려는 것이다. 헌사에서 그 병권을 내놓게 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 또 그 상소에 이르기를 위협하면 쉽게 겁내고 일을 위해 잘 움직인다고 하였는데 무엇을 가지고 겁낸다는 것이며 무엇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인가? 마땅히 하나하나 국문하도록 하겠다. 임금이 드디어 형조판서 이빈, 좌부대원 안등 동순검사 겸 판사 남재 등에게 명하여 병권을 내놓게 하자는 논의를 먼저 발한 자를 고문하게 하였다. 이조판서 유양이 간하기를 대관을 오게 가두는 것은 사필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친히 신문하고 효유하여 석방하소서 하니 임금이 나 행하는 일이 사필에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은 잘 안다. 어찌 그것을 삭제할 수 있겠는가. 내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급박한 것도 잘 알고 있는 바이다. 끝내 그것을 고치지 못하겠다 하고 끝까지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남재덕이 유산울에게 말이 나온 것이 곳을 물으니 유산울이 말하였다. 신이 집위로 제수되던 날부터 민씨의 죄를 청하고자 하여 집에서 소를 초잡아 본부에 나가서 동료들에게 내어보이니 모두 좋다고 하고 그날 좌중에서 조대림의 병권을 내놓도록 청하자고 말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이 일도 또한 봉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으나 하루 동안 두 건의 큰일을 논의하며 어떨는지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였으므로 드디어 중론에 따라서 신이 스스로 소를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잘 움직이고 위협하면 쉽게 겁낸다고 한 것은 옛날을 인용한 것이 뜻이 있어서 글자를 넣은 것이 아닙니다. 김사무는 말하였다. 병권을 내놓게 하자는 것은 신이 실제로 말을 내었습니다. 조수로는 말하였다. 신도 또한 병권을 내놓은 것이 좋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민사는 두려워하여 한마디도 말도 하지 못하였다. 순금사에서 그 말을 갖추어 아뢰니 임금이 말하였다. 김사문과 조수로는 지휘한 사람을 맞도록 고문하고 유산울은 형수로서 능히 이를 금지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죄가 없겠는가. 그러나 아직 작은 형을 가하지 말라. 이민사는 다른 사람의 논의에 핍박되었으니 진실도 따질 만한 것이 없다. 두헌은 중국 후한 사람인데 자는 백도이고 누이는 황후가 되자 거기 장군에 임명되어 북선우를 격파하고 거비를 연년산에 세우고 개선하였다. 대장군이 되어 세력을 부리게 되며 두시 일족이 정정에 가득 차게 이르렀으므로 장제가 정중과 미리하여 그 인신을 박탈하고 자살하게 하였다. 의관은 검문세가를 말한다.